지금 배당주들이 아주 그냥 악재에 악재, 겨박재로 최대 위기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 때문에 난리인데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또 비만약 때문에 배당주들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죠.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 요즘 비만약 열풍이 불면서 커다란 약이 밀어버리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우리 그 배당주들입니다. 우리 소중한 배당주들이 아주 깔아뭉개지고 있어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 과자 유명한 먼델리제 이런 회사들인데 그리고 맥도날드도 이렇게 감자튀김 담는 그릇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비만약 때문에 지금 소비재들 아주 방어주 역할 해주는 우량 배당주들이 지금 비만약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에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될지 위기의 시작일지요. 일단 제가 일명 고칼로리주라고 붙여봤는데 비만약이 지금 열풍이 불면서 지금 고칼로리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야, 비만약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고칼로리 음식들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명 고칼로리주들이 주간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대표 주식만 가져온 거지 웬만한 주들이 다 빠졌는데 피자계의 또 1등이 도밀 피자 9.8% 폭락을 했고요. 햄버거주 맥도날드 5.8% 폭락. 그리고 오레오 과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레오 만드는 몬델리즈라는 회사 8.7% 주간 폭락을 해버렸고요. 켈라노바, 요건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켈로그입니다. 켈로그가 분사하면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프링글스 만드는 회사 엄청 유명하죠. 시리얼과 프링글스 이런 것들 만드는 켈라노바가 10% 빠졌고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코카콜라, 펩시 5%대 빠졌고요. 그리고 식료품들을 많이 파는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회사들 다 빠졌습니다. 제가 공간상 대표 주식만 가져와서 그렇지 음료수 관련주, 뭐 스낵 관련주, 그리고 과자 포장하는 회사, 과자 용기를 만드는 회사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칼로리와 관련된 기업들은 다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락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고요. 보통 배당주들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뭐 증시에 그 쇼크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근데 이제 역풍을 맞은 거죠. 최고점으로도 이렇게 30%대까지 빠지는 주식들이 아닌데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수익률도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배당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또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 또 기회로 보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여기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비만약입니다. 여기 몸에다가 셀프로 투여하는 건데요. 이렇게 꽂으면 주사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투약을 하면은 얘가 이제 뇌에다가 호르몬을 보내가지고 너 배부르다, 너 지금 과자 안 먹어도 돼 라고 착시 현상을 줘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만약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열풍이 불었죠, 미국에.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노보노디스크라고 요 회사는 덴마크 회사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투자하신 분들 대박 났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올랐죠, 주가가. 요게 또 그리고 주 1회 투약하지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처방 비용이 한 170만 원, 200만 원 돈 돼요. 원화로 쳤을 때.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넘는 돈을 내야 되니까 부자들의 약이다라고까지 처음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막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일론 머스크도 막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머스크가 몇 달 만에 이런 모습에서 살 빼가니까 이제 한 분이 도대체 비결이 뭐냐, 어떻게 다이어트 한 거냐 홀쭉해졌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단식하고 미국이 맞았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머스크도 이거 맞아? 막 이러면서 또 유명인사가 맞으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시면 위고비, 오젬픽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섞어서 말할게요. 이걸로 가지고 뭐 6주 안에 홀쭉하게 빼는 이런 걸로 아주 뭐 미국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난립니다. 여기 이제 내년에 또 한국에도 들어와요. 생태계 교란종이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모른다는 기사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가 난리다. 그래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 올해 엄청 화두였거든요. 노보노디스크 앞서 말씀드린 이 회사는 유럽 회사, 덴마크 회사인데 유럽 1등 회사인 루이비통까지 제쳐버리고 시총 1등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이게 엄청나죠. 이게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비통까지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핫한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라이 릴리라고 요 파란색 있는 시총인데 이게 지금 약 3달 전쯤에 존슨앤존슨이라는 명실상부한 제약업계 1등을 꺾어버리고 시총 1등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얘도 비만약입니다. 마운자로라고 하는 비만약. 요게 그래서 지금 제약업계 이쪽에서는 2020년대는 비만약의 시대다. 요게 제약업계 키워드로 핫한데, 아니 근데 지금 제약업계 저거는 알겠는데 비만약이랑 지금 배당주랑 뭔 상관이냐, 왜 코카콜라가 빠지고 펩시가 빠지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월마트 CEO가 이제 이 말을 한 게 더 화제가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인터뷰에서 이 비만약 때문에, 앞에 소개해드린 비만약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고칼로리 음식을 덜 사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시장이 더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진짜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 단정 짓긴 어려운데 관찰 중이긴 한데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거 보니까 장바구니에서 칼로리가 좀 줄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들,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걸 좀 덜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야, 미국 1등 식료품 파는 월마트에서 칼로리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 스낵, 과자 뭐 이런 거 회사들이 엄청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프링글스 만드는 스낵 회사로 유명한 켈라노바의 CEO도 이거 비만약의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우리 회사 매출의 60%가 스낵인데 프링글스랑 여기 치즈 이런 과자, 유명한 글로벌 과자들이 대부분의 매출인데 지금 요걸 안 먹기 시작하면 큰일 아니겠어요? 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확 증시가 좀 놀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빅푸드와 빅파마의 대결이다. 이것도 이름도 잘 지었죠? 그러니까 스낵업계 공룡들과 제약업계 공룡들 간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는 중이다. 그러니까 먹으려는 자와 먹지 못하게 하는 자의 대결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빅푸드 입장에서는 짜고 달고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섭취해줄수록 돈 버는 거고, 이제 빅파마는 이제 사람들에게 먹지마 할수록 본인들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이런 비만약을 복용하는 환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지금 2020년대는 비만약의 시대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인구의 거의 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단순 스낵 소비는 3% 정도 감소할 텐데, 이게 과자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너도 나도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야, 우리 오늘 과자 먹지 말고 콜라 먹지 말고 그냥 건강한 거 먹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로 문화까지도 바뀌는 걸로 확대되면은 더 크게 과자나 뭐 이런 소위 스낵 업계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추정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직접 가가지고 이거 약 복용하는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칼로리도 좀 덜 섭취하고, 심지어 4명 중에 1명은 술도 끊는데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도 탄산음료죠, 코카콜라 이런 거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매출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주나? 라는 우려가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 호르몬 조절을 하다 보니까 욕구 자체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주도 할 생각을 줄이게 만들고 흡연도 할 생각이 없게 만든대요. 과장 보태서 무기력하게 약간 만드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 뭐 어떤 부작용 이런 거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식욕도 줄이고 음주도 하기 싫게 만들고 흡연 욕구도 하기 싫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 파는 회사들, 주류 회사, 맥주 코로나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이번 주에 주가 폭락을 했거든요. 거의 10% 이렇게 막 폭락을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다른 술, 담배 회사들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만약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먹던 술을 안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려가 과도하다 라면서 약간 해명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시장은 일단 같이 급락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사람들이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같이 덩달아 빼는 모습인데, 이럴 때 또 역발상으로 좋은 주식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또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는 고칼로리 패스트푸드 음식들에 숏 베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이런 회사들 당분간 더 떨어진다, 숏 친다, 이런 거죠. 악재 떴을 때 우리는 하락 베팅해서 돈 벌겠다, 뭐 이런 보고서까지 낼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월마트 재무 담당자가 근데 칼로리는 줄이는데 돈은 더 쓰던데요? 라고 이제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음식을 덜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다른 데에 더 돈 쓰던데요. 어쨌든 월마트에서 지출하는 총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재무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옷을 사서 그런가 바지 사이즈가 줄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 하면 바지 치수가 한 치수 줄면은 옷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뭐 약간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지출은 늘고 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다이어트 하면 원래 스트레스 팍 받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아무튼 이런 얘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경기 침체나 둔화 때문에 월마트에 음식을 덜 사는 건지,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시즌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는 건지, 진짜로 비만약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코카콜라 살 거 안 사고 야 우리 끊자, 담배, 술 이런 걸 진짜 안 사는 건지,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침 경기 둔화인데 월마트 CEO가 핑계를 대는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펩시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한번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 실적 영향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를 좋아하시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보다 쌀 때 배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 봐두면 또 줍줍을 해놓으실 수 있는데, 지금 사자는 게 아니라 제가 모니터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일단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들고 있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고 있고요.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2021년에 사시는 분하고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테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의 배당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코카콜라 소개를 집중적으로 했냐면은 이때 4% 넘어갈 때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와, 코카콜라가 배당률 4%가 넘는다. 진짜 신기하다. 이게 코카콜라 역사상 거의 한 번인가요? 외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배당률이 3.5%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배당주 묻어놓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전에 먼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코카콜라가 이제 버핏이 많이 들고 있죠. 버핏이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주식이기도 한데, 버핏은 뭐 워낙 옛날에 사가지고 거의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별도 안 오는 하락이겠지만 버핏은 이거 사가지고 안 팔고 계속 배당받으면서 아주 쏠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참고차 말씀드렸고, 별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펩시도 많이 물어보시길래 넣었는데, 펩시 제가 얘기를 잘 안 한 이유는 펩시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고 펩시가 좀 덜 빠져가지고 코카콜라 대비해서 어차피 주가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코카콜라는 20% 넘게 빠졌는데 펩시는 19% 빠졌고, 배당률이 조금 약해요. 코카콜라가 배당 3.5인데 펩시는 3%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덜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 차이예요. 어차피 주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펩시가 좋은데요 하시는 분은 펩시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취향 차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켈라노바, 이 시리얼과 프링글스 만드는 제조사는 지금 배당률이 역대 최고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야, 주가가 빠지니까 코로나 저점까지 도달했거든요. 장난 아니죠. 이런 스낵 회사들은 안정적이어가지고 수익이 안 망해서 배당금도 막 이 회사도 30년 넘게 늘려준 회사거든요. 금융위기 이런 것 때도 절대 안 깎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배당률 4.8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시더라도 자주 오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봐드렸고, 맥도날드는 아직 조금 뭐 덜 빠져가지고 1년 전 가격이긴 한데 아직은 뭐 그렇게 스낵 회사나 탄산음료 회사보다는 타격이 적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사람들이 햄버거를 덜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은 긴가민가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은 2.7. 이것도 낮은 수준은 아닌데 아직은 조금 약하죠. 배당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피자, 햄버거, 스낵주들, 콜라주들, 마트주들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비만약 열풍 때문에 겹 악재를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결국은 본질적인 이유는 저렇게 악재를 때려 맞는 것도 금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승전 금리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도 아니 배당주 3-4% 굳이 왜 합니까? 지금 미국 안전한 채권에 맡기면 금리 이자 5%를 주는데 왜 거기다가 넣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비만약이고 뭐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진짜 그러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단기 채권, 미국 채권 거의 손실 위험이 없는 3개월물 초단기 채권을 넣어도 배당률이 5%가 나와요. 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로 이 배당주들한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해버렸습니다. 채권, 그 이름하여 채권. 그러니까 코카콜라 사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받는 배당률 3.5보다 이제 채권 사가지고 그냥 거의 주가 움직임도 없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많이 낮은 미국 채권에 묻어놓으면 월마다 따박따박 해가지고 연으로 이자 5% 가까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굳이 배당주 왜 하냐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코카콜라 같은 주식, 이제 맥도날드, 필수제 ETF 이런 회사들도 배당률 보시면 5년 평균 대비 훨씬 높아요. 제가 일부러 비교해 놓았거든요. 배당률이 코로나 전후보다도 지금 훨씬 높아졌는데도 아마 성에 안 차실 거예요. 에이, 뭐가 높아요 이게, 이러면서 지금 채권이 보시면 0%, 1%, 2%였던 미국 채권이 지금 5%, 4%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비만약 핑계는 핑계지만 배당주들이 조금 부진할 수 있고 겹악재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수익률도 완전 정말 안 좋습니다. 배당주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틸리티 대표적인 배당주 전력회사 넥스트에라라는 유틸리티 1등 회사도 결국은 더 폭락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만 12%또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을 때도 많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코로나 저점까지 거의 도달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락다운 걸리는 것처럼 이때 정말 코로나 때도 전 세계가 봉쇄된다는 그 우려였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빠지고 있고, 배당률은 비교도 못할 만큼 3.7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사람들이 이제
아니 3.7? 뭐 굳이 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도 유틸리티 기업들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률 보시면 난리 났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치면 뭐 한국전력이나 수력발전 회사들 이렇게 망하기 쉽지 않은 준공기업에 가까운, 물론 민간 기업이지만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배당킹들도 많은데 수십 년 동안 배당을 올리고 위기에도 꺾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섞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살이 나는 모습,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빠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리려 가져왔고, 물론 신재생, 유틸리티 이런 주식들은 정치 테마주라서 더 빠지는 것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 테마주가 바로 유틸리티, 신재생, 태양광, 풍력, 전기차, 2차 전지인데 요게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부진하죠.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풍력, 태양광 주식들도 막 저점 찍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부진하고 전기차도 약간 부진하고 유틸리티도 막 하는데 요게 이제 월가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걸 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너무 비약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대선 1년 전부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그 내용을 담은 게 이 리포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1년 동안 오히려 그 테마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미리 먼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요 둘 중에 누가 되느냐 혹은 또 제3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부진한데 한몫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분을 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서 요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때문에만 유틸리티가 오른 게 아니고 유틸리티라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온 업종이거든요.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이 20년 동안 우상향 해왔는데 이 정도 빠지면 거의 뭐 20년 우상향 트렌드 중에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의 기능으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수제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요 ETF도 지금 10년 동안 웬만하면은 코로나 쇼크 정도 오지 않고서는 이런 파란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고금리 한참 더 이어진다는데 지금 위험할 수 있다, 분명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 영상 보시는 시점부터 펩시, 도미노 피자,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쪽에 다 이제 실적 발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도 마침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만약 때문에 펩시 매출이 당장 줄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기후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구독자분들 생각도 알려주면 좋겠고,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도 한번 달아주면 좋겠어요. 지금 오젬픽 위고비가 난리인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당뇨 비만약을 만드는 회사도 실적 발표가予定있습니다.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 그래서 지금 뭐 채권 때문에 단기로 부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내년 어느 시점에 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텐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또 배당주 매력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배당주들 많이 빠질 때 천천히 사 모아 두시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시 배당주로 돌아오겠죠. 야, 이거 채권사도 이자 많이 안 주네, 배당주나 좀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이제 제일 매력이 없을 때 사놓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배당주 좋아해가지고 약간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간 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당주, 채권 이런 건 많이 요즘 빠져가지고 관심 많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특이사항이 있는 배당주들을 이렇게 업로드 한 번씩 할 테니까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배당주나 채권 요즘 이자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자료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에 많은 분들이 소비를 확 줄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작은 비용부터 아끼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 곧바로 아끼실 수 있는 비용이 바로 거래 수수료일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이 다양한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매수 수수료 0%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후 1년까지 0.07%의 매수 수수료 혜택을 계속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 참고하셔서 미국 주식 수수료 혜택도 최대한 챙기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 수수료 이벤트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꼭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